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십니다. 자, 오늘 제가 옆에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잠시만요, 선생님. 들어오시는 선생님들 소리를 키워놨더니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소리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화면에서는 안 돼서 다시 공유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얘는 ITQ 문제예요. 옆에 있는 게요. 그런데 ITQ 문제를 보면서 같이 배운 부분들만 한번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먼저 이렇게 도형을 그렸습니다. 그죠? 도형에다가 이제 제목 글자를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제목 글자를 도형에다가 표현을 하는 방법. 이거 배우셨죠? 자, 얘처럼 한번 만들어 보십니다. 저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삽입에서 자, 천천히 나갈게요.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 들어갑니다. 도형에서 지금 얘는 십자가 모양이에요. 기본 도형에 있겠죠. 여기 기본 도형에 보시면 자, 이행 오른쪽에서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얘를 선택을 합니다. 도형에서 이 부분이죠. 자, 선택해서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하셔서 G10까지 갔네요. G10까지. G10에서 3행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일단 그려주시면 되죠. 일단 그려주시고 자, 우드 클리닝 4월 작업 현황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입력이 되셨다면 자, 이와 같이 꾸미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꾸미라 그랬느냐면 도형은 십자형으로 하고 그림자 오프셋을 넣고 우드 클리닝 4월 작업 현황을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하래요. 굴림에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라. 자,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대로 홈에서 선생님들께서 굴림 하면 되겠죠. 저는 굴라고 입력을 합니다. 굴림. 자, 굴림. 엔터. 굴림체로 됐어요. 24포인트를 아래네요. 자, 24포인트. 자, 24포인트로 어울리게 만들어 봅니다. 자, 24포인트에다가 검정색 굵게 채우기. 검정색. 글자 검정색을 하래요. 글자. 여기 깡통 옆에 있는 거. 여기 글자색이죠. 여기서 검정색하고 채우기는 노랑을 하래요. 깡통 선택해서 노랑 선택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여기가 색깔이 잘못 선택됐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굵게는 이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속성, 진하게 가가 있는 거요. 자,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는 얘 같은 경우에는 A열이 상당히 좁혀져 있어요. 그죠? 원래 이게 1로 열폭이 1인데 우리는 그냥 적당히 그냥 시험 볼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행을 좀 넓혀주시는 게 좋겠죠. 1, 2, 3행을 블록을 정하고 3행과 4행 사이에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놓고 밑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얘가 왜 열에서 여기도 좀 열폭을 늘려볼까요? 이렇게 열폭을 일단 늘립니다. 늘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가운데 정렬 다 맞춤해서 얘를 도형을 선택을 하고
선택이 됐다면 맞춤 그룹에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자, 잠시만요. 문서 공부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얘에 대해서는 그림자 오프셋 효과를 넣으래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게 되면 항상 도형을 선택하면 항상 메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위에 도형을 해제하면 메뉴가 없어지고 클릭을 하면 상단에 이렇게 메뉴가 생성이 되죠. 그죠? 그때 얘를 서식을 선택을 해서 서식에서 도형에 대한 효과는 도형 효과죠. 여기서 하셨죠? 자, 도형 효과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림자 하래요. 그림자에서 오른쪽 오프셋 하래요. 여기서 선택을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되겠죠. 첫 번째 거 같아요. 자,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얘처럼 이렇게 만드시라는 거죠. 자,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하시는 동안요. 다 되셨을까요? 다 되셨다면 결제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결제란 배운 거죠? 얘도 결제란은 가능한 한 만들 때 제가 위에 열이나 행에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데이터가 없는 곳에서 만들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도형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얘를 조절해야 될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쪽에서 한번 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열이 하나, 둘, 셋, 넷. 행이 2행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하나, 둘, 셋, 넷. 4개를 선택하고 하나, 둘, 셋, 4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행은 2행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테두리가 있어요. 일단 테두리가 있으니까 글꼴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합니다. 자, 모든 테두리 하셨으면 저는 H열이죠.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열일 수 있죠. 자, 결제가 들어갈 그 셀을 병합을 합니다. 맞춤에 병합하기. 그리고 폭을 조절해야 되겠죠. 열폭을 H열을 저는 좀 땡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폭을 이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폭. 행폭이 결제란의 두 번째 행이 좀 넓혀져야 되겠죠. 넓힙니다. 이런 식으로 넓힙니다. 적당한 모양이 됐다면 입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더 좁혀도 되겠죠? 자, 그다음 원칙대로 한다면 결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 부장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 결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자가 세로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원래는 결하고 Alt 엔터 누르시고 제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죠. 네, 만약에 세로 글자로 한다면 얘를 그대로 입력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 서식 들어가셔서 새 서식에서 맞춤의 방향 여기 텍스트를 선택했죠. 텍스트 확인 그리고 전체를 블록을 정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겠죠? 가운데 정렬 한 번씩 눌러줍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다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만드십니다. 되셨다면 자, 블록을 정해서 블록을 정한다는 것은 컴퓨터한테 다음 명령을 주기 위해서 블록을 정하는 거죠. 자, 블록을 정했어요.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컴퓨터한테 명령을 주는 거죠. 자, 클립보드에서 복사를 하는데 그냥 복사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복사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복사를 하게 되면 그림으로 붙여넣어야 되고 그림으로 복사를 하면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림으로 복사 그냥 할게요. 그림으로 복사. 그럼 컴퓨터가 얘를
복사를 할 때 사진을 찍듯이 그림으로 복사를 합니다. 자,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기억하고 있어요, 얘가. 이제 클립보드라는 곳에 임시 기억 장치에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붙여넣기만 하면 되죠. 그림으로 복사한 거. 어디다 붙여넣을 거냐면 원하는 이런 데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붙이고 다음에 원본은 어때요? 원본은 지우셔야겠죠. 이렇게 블록을 정하고 홈에 세례 삭제 삭제를 누르면 이 부분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HIJ까지 간대요. 그러면 HI죠. H가 여기 다시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폭을 좁혔었으니까. 자, 얘는 G까지 와 있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J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네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줄이면 살짝 줄여주고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겠죠. 자, 여기까지 잘 만드셨다면 선생님들께서 지금 저희들이 학습했던 거 잘 만드신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되셨다면 제가 이렇게 복습 차원에서 하는데요. 자, 복습하면서도 잘 생각이 안 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거나 놓치거나 그러면은 마이크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자, B의 4번지에서 J의 14번지까지 테두리가 셀에 대한 테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B의 4번지를 저는 선택을 해서 자, 여기서부터 J의 4번지부터 여기 J의 4번지부터 그 다음에 14번지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글꼴에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자료를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부터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얘를 입력해 주십니다. 자, 자료를 입력해 주세요. 자, 잠시만요. 옆에 거 보시고요. 입력을 해 주십니다. 저는 잠깐 왼쪽 보시면서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숫자는 쓰지 않습니다, 선생님. 1111, 222, 이런 번호, 34 이거는 문제 번호이기 때문에 쓰지 않고 이 자료만 한번 입력하셔서 만들어 보십니다. 자, 자료만 다 일단 입력을 해주세요. 자료만요.
네, 이와 같이 입력해 주십니다. 제가 옆에 여기 보여드린 대로요. 선생님. 그리고 다 입력되시면 채팅창에 동그라미 보내주세요.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은 끝나지 않으셨을까요, 선생님? 자, 입력이 끝나셨을 것 같으면 저랑 같이 작업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몇 번 선생님 3분 선생님이 주셨는데요. 다 입력하신 거죠? 하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이렇게 작게 해놓고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시트처럼 양식을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블록을 정하고 전체 블록을 정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블록을 정하고 이제 테두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바깥쪽 굵은 테두리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안쪽 관리번호 이쪽에 있네요. 네, 여기 관리번호 여기도 있고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자, B의 4번지에서 제2의 4번지 블록 정하고 컨트롤 키 띄지 않고 그대로 관리번호 클릭 그리고 파견 인용까지 클릭해 주시고 글꼴 그룹에서 테두리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주면 이렇게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들어갔네요. 자, 다음에는 요 위에 색상도 해주면 되겠죠. 위에요. 이렇게. 자, 블록을 다시 정하고 자, 또 관리번호가 아니었네요. 죄송해요.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얘부터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블록을 정하고 얘하고 테두리가 아니었는데 자, 얘하고 자, 여기 깡통에서 색상해 줘야죠. 깡통에서 색상이 원하는 색을 얘처럼 황금색 해주면 황금색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테두리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블록을 정하고 제가 여기는 테두리가 이렇게 이 테두리면 안 되는데 이 테두리를 해줬어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얘하고 블록을 정해도 되고 해제하려면 아니면 전체 해가지고 다시 정하셔도 됩니다. 저기 진한 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해서 원래 그냥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고 그럼 원래대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블록을 정하고 바깥쪽 테두리를 진한 것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진한 테두리가 들어갔네요.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진한 테두리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에 잘 맞춰서 하면 좋은데 안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정렬을 해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가운데 정렬이 가장 많아요. 그럼 블록을 정하고 전체 가운데 정렬 자, 가운데 맞춤 가운데 정렬하면 정 가운데로 들어갈 거고 다음에 숫자 있는 부분들은 보통 제가 회계서식이나 오른쪽 정렬을 한다고 그랬는데 회계서식을 가장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지의 5번지부터 지역이 있는데도 여기도 블록을 정하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부분 답이 들어갈 곳 여기 또 이쪽에 두 군데 5, 6번 여기는 표시 형식에서 요 콤마를 해줘서 이렇게 회계서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셀병합이 되었네요. 자, 셀병합이 되어 있는 것들. 자, 셀병합이 되어 있는 게 얘도 셀병합. 그죠? 여기 B의 13번지부터 C의 14번지까지 여기도 이렇게 셀병합이 되어 있고 그죠? 근데 각각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병합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옆에도 이렇게 병합을 한다. 다음에 여기서 가장 빠른 작업일 있는 곳도 여기까지 I의 13번지까지 이렇게 놓고 셀 병합을 해주면 한꺼번에 병합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병합해야 될 곳을 블록을 정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병합해야 될 곳 블록 한꺼번에 블록을 하면 얘가 다 합쳐지겠죠. 그래서 드래그하고 또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여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계속 요거 드래그 이쪽에서 드래그 그리고 셀병합 이렇게 주면 되죠. 여기 X가 들어갔죠. X가 대각선이 들어갔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셀 포인트를
대각선이 들어갈 곳에다 놓고 채서식 들어가서 테두리는 이제 얘하고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대각선 여기 있죠? 다 해보신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하면 네, 대각선이 들어가죠. 그럼 데이터는 정렬이 다 된 것 같아요. 얘처럼 꾸몄어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양식은 도형으로 제목을 넣고 결제란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양식도 작성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폭이 만약에 작거나 넓거나 하다면 선생님들께서 이런 데를 조절하시면 되죠. 이렇게 좁다 그러면은 넓게. 자, 글씨가 다 안 나온다. 그럼 보시고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행도 만약에 폭이 작다 그러면 행폭을 또 이렇게 해서 조절을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다든가 너무 크다 그러면 줄이신다든가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그래서 양식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엑셀에서는 양식을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입력한다든가 이 정도만 하시면 웬만한 양식은 다 작성을 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작성이 되셨다면 여기 천 단위가 안 들어갔다면 선생님들께서 아까 회계서식 때문에 천 단위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회계서식은 천 단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밑에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는 함수 문제, 함수. 자, 함수 문제를 배운 거를 이용해서 한번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2022년 몇 월달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4월달 문제네요. 4월달 A형 문제예요. 2022년 ITQ 자격증, 엑셀 자격증 4월 문제예요.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한번 여기서 한번 보시면 좋겠죠. 자, 먼저 1번. 1번이 어떤 거냐면 요 문제번호 지역 요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으래요. 여기에 대해서 1번 보겠습니다. 자,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관리번호가 B의 4번지예요. 우리는 임동진 이 사람의 레코드만 함수식으로 식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관계 안 하고 다 채우기 핸들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맨 위에 있는 그 레코드에 대한 해당하는 값을 수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지역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이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래요. 그럼 마지막 글자를 1이면 그랬으니까 이걸 2를 따려면은 라이트 함수가 좋겠네요. 그래서 문제가 여기 라이트 함수로 풀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 1을 라이트 함수로 취하고 그리고 이프문으로 물어보래요. 그 취한 것이 서울이냐? 서울이면 1이냐 물어봤어요. 1이냐 물어봤어요. 1이면 서울로 하고 그 외에는 경기 인천으로 하래요. 자, 이거 풀어보실 수 있으시죠? 자, I의 5번지에다 여기다 놓고 선생님들께서 먼저 해보십니다. 자, 풀으실 수 있는지 라이트문과 if문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십니다. 전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 소리 안 들려요. 아, 선생님 소리 안 들리셨나요? 아우, 예, 죄송해요. 선생님 다시 할게요. 그럼. 다시 합니다. 저는 선생님 소리 들리는 줄 알았어요. 다시 합니다. 설명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선생님, 데이터는 항상 이렇게, 첫 번째 레코드에 대한 데이터만 우리가 수식을 만든다든가 함수식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죠? 제가 먼저 지역에 대한 부분을 자, 관리 번호에서 그랬어요. 관리 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equal 하고, 자, 얘가 마지막 글자를 취하려면 라이트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ht 하고 더블 클릭 그리고 fx를 합니다. fx 이렇게 놓고 자 어떤 문자열에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오른쪽에서 취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어떤 문자열이에요? 자, 임동진의 관리번호인 B의 5번지가 되겠죠. 여기서 이 글자에서 오른쪽에서 몇 개요? 한 개. 자, 넘버 캐릭터는 한 개를 취하겠다. 얘가 만약에 지금 현재 얘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다른 글자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만약에 두 번째 관리번호 F01-2라면 2를 취하겠죠? 네, 라이트 함수가 선택한 문자열에서 이렇게 취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확인. 자, 그러면 취한 것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뭐 3일 수도 있어요. 데이터에 따라서요. 자, 그러면 여기 숫자가 1이 나온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글자가 1이면 서울, 그렇지 않으면 경기, 인천을 하래요. 그걸 만들어주면 되죠. 조건이 있는 거니까 if 함수를 씁니다. 라이트 앞에다가 놓고 if를 씁니다. if 더블 클릭하고 자 커서가 라이트에 있으니까 fx를 누르면 라이트 함수가 열려요. 그래서 if에다가 놓습니다. if에다 놓고 fx를 누릅니다. 그러면 if 함수가 나왔죠. 그 안에 있는 인수가 여기 바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얘는 1이에요. 또는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이것이 우리는 조건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1과 같으냐? 물어보면 되죠. 같으냐? 그런데 얘는 라이트 함수는 문자열 함수예요. 문자열 함수이기 때문에 다운표를 반드시 해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1과 같으냐? 얘는 숫자가 아니에요. 문자열에서 취한 거니까 만약에 여기다 그냥 숫자 2를 해주면 얘가 1이 출력된 게 같지 않기 때문에 이 false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자열 함수에서 취한 거는 문자열 다운표로 이렇게 숫자 1에도 다운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면 true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울. 여기다 서울을 써주면 되겠죠. 서울.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그 외에는 1이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경기, 인천 이런 식으로 써주래요. 이처럼 이렇게 풀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1이기 때문에 서울을 추출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2를 추출해서 서울로 가서 true에 있는 걸 이렇게 얘가 추출을 했죠. 확인합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되겠죠.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고 그리고 밑에 있는 서식, 선 서식을 복사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서식 없이 채우기 해주면 밑에 굵은 테두리가 그대로 유지를 하겠죠. 그죠? 자, 2번 문제는 추주하고 위크데이 함수인데 이건 배우지 않았어요. 자, 이 함수는 이제 나중에 자격증 발을 하시게 되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자,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배운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에 홈크리닝 비용 단위 합계를 구하래요. 이게 문제예요, 선생님. 근데 뒷성 함수를 구하래요. 자, 합계를 구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건 썸이프 함수로도 할 수 있고 뒷성 함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는 뒷성 함수로 해보래요. 자, 얘 한번 먼저 풀어보실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목표값 찾기 할 때 뒷성, 디에버리지 배웠죠? 자, 한번 이거 먼저 풀어보세요. 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럼 저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equal 뒷섬 함수를 쓰라 그랬으니까 뒷섬 씁니다. 자, 뒷섬 더블 클릭. 자, 함수 마법사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함수 마법사를 불러서 자, 얘가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면 홈 클리닝 비용 단위 합계를 하래요. 그런데 제가 함수 마법사를 불렀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나온다면 항목을 포함한 전체 원본 데이터를 영역을 지정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자, B의 4번지에서부터 이 뒤에는 문제 끝까지 해도 되고 아니면 원본 데이터 우리가 문제 푸는 거는 지역부터 풀었잖아요. 여기까지 하셔도 되고 끝까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원래 원본 데이터 입력한 게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물론 얘를 끝까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B회사에서 H12번지까지 전체 기본 데이터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문제 푸는 것까지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건이 뭐래요? 홈 클리닝 비용이래요. 홈 클리닝. 그래서 이 비용 단위는 비용 단위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는 거고, 홈 클리닝이 조건이네요. 그죠? 그러면 홈 클리닝이 포함한 데이터가 어디 있냐면, 지금 D에 5번지에 있어요. 얘의 항목까지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여기 항목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 항목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항목을 해주는 거예요. 자, 크리테리아를 자, D에 4번지에서 D에 5번지까지. 여기가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D에 4번지에서 홈클리닝이 여기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특수 클리닝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구분, 특수 클리닝 조건을 별도로 고급 필터처럼 그렇게 만들어주고 거길 드래그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구할 값은 필드 지금 현재 홈클리닝에 대한 무엇을 구할 건지 비용 단위 합계를 구하겠대요. 비용 단위 합계가 요 H의 4번지 얘죠. 얘를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열에 해당돼요. 여기를 7로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84만 원인가요? 84만 원 이렇게 합계를 해줬어요. 뭐에 대한? 홈클리닝 요 세 개에 대한 그 비용을 다 더한 값이 이 값이라는 얘기죠. 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만약에 홈클리닝 비용 단위의 평균을 구해라. 그래도 똑같죠? 대신에 D 에버리지만 쓴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무실 클리닝 작업 개수 얘를 구하래요. 자,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선생님. 자, 카운트 if네요. 카운트 if 하면서 배웠죠? 그리고 나서 개를 연산자로 붙이래요. 자, 제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먼저 풀어보십니다. 자, equal하고 일단 count if를 쓰십니다. 쓰시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풀으시면 돼요. 자, 다 되셨으면 저랑 같이 합니다. 자, equal 하고 자, count if 조건이 있는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count 세어라, 개수를 세어라. if 만일 이런 거니까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count if fx 들어갑니다. 자, 조건은 항상 제가 크리테리아라고 그랬어요. 크리테리아 조건이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사무실 클리닝이래요. 그리고 작업 개수는 카운트 함수가 구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실 클리닝을 여기
원본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와 똑같이 오타 없이 여기다 써주시는 거죠. 여기다가 사무실 클리닝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클리닝인데 여기 클리닝이라고 썼어요. 그러면은 못 찾겠죠. 그리고 렌즈는 뭐예요? 자, 얘를 포함하는 영역을 의미하는 거죠. 레인지, 범위라는 얘기예요. 참조하는 영역이 어디냐 이런 얘기죠. 어디 있어요? 얘가 있는 곳이 구분이죠. 그러니까 뒤에 5번지에서 뒤에 12번지까지 블록을 정해주면 여기서 사무실 클리닝이 몇 개야? 이런 의미죠. 3개래요. 3개. 자, 확인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조금 기다려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셋. 그리고 여기다 개자를 표시하래요. 그래서 무슨 연산자를 하래요? 여기 엔드 연산자를 하래요. 그러면 위에 수식 입력줄 뒤에다가 놓고 뒤에다가 커서를 놓고 엔드 자, 앰퍼센트 연산자 쓰고 따옴표하고 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개 해주고 엔터 하면은 얘가 3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연결 연산자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얘는 가장 쉬운 보너스 점수네요. 자, 얘는 뭐냐면 가장 빠른 작업일을 구하래요. 그런데 작업일 여기죠. 날짜 함수네요. 날짜네요, 선생님. 데이터가. 그쵸? 날짜도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min 함수로 얘처럼 표시되게끔 min은 어떤 함수예요? 가장 어떤 범위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함수죠. 가장 큰 값을 구하는 함수는 max 함수죠. 근데 얘는 min은 여기서 가장 작은 빠른 날짜를 구해줄 거예요. 그죠? 여기다 한번 구해봅니다. 제2의 13번째에다 선생님께서 한번 구해보십니다. 아, 선생님께서 채팅창에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막 쓰셨네요. 아이, 아까. 그죠? 다 되셨죠? 그러면은 equal min, min. 자, min 해서 더블 클릭 영역만 지정하면 되죠? 자, 작업일이라 그랬어요. 여기 블록을 정합니다. 자, 엔터. 그러면 얘가 날짜 함수로 혹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셀의 표시 형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표시 형식에서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간단한 날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세 간단한 날짜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만약에 간단한 날짜 이거 말고 딴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럼 마우스 우클릭해가지고 이제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서 날짜 형식에서 고르시면 되겠죠. 그렇게 표시하는 건. 자, 다음에는 HA14셀의 관리 번호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넣고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파견 인원을 구하래요. 관리 번호에 대한 파견 인원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 목록을 나타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록을 나타내게 하는 거는 유효성 검사를 하라는 거죠. 여기 위에 보시면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A14셀에 BA5에서 BA2의 영역이 표시되도록 하래요. 여기, 그죠? 자, BA14셀 여기에다가 B의 5번지에서 이 부분이 여기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뭘로 하신 거예요? 자, 유효성 검사로 하신 거죠. 목록 나타나는 거. 이거 아시죠? 자, 그럼 그냥 이건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 일단 목록이 나타날 곳에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데이터 도구의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그러면 제한 대상은 목록이 나타나는 거는 항상 목록을 선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해당하는 원본은 어디예요? 여기죠. 자, B의 5번지에서 B의 12번지 관리 번호가 나타나도록 하래요.
드래그만 해주면 여기 나타나겠죠. 자,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이제 1번으로 이렇게 맞춰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vlookup 함수를 써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면, 자, 이것도 배운 거예요. 자, H14셀에서 선택한 얘에서 선택한 것이 여기 파견 인원이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H01-1번을 했을 때 3, 여기 3이 파견 인원이 여기 3이죠. 얘가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먼저 풀어보시겠어요? 자, vlookup 함수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선생님들께서 먼저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equal 해서 vlookup. 자,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 함수 마법사 불러옵니다. 자, 일단 lookup value 찾을 값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값에 대한 부분이냐. 관리 번호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기 항목이 이 관리 번호에 대한 요 데이터죠. 요 데이터를 선택해. 얘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서 어떤 목록이 선택될지 몰라요. 자, 얘를 선택했을 때, 자, 테이블 어레이는 기준은 항상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열 기준이라 그랬죠. V가. 그러니까 버티컬이 약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이 열이 이 데이터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관리 번호부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항목이 고객명부터예요. 그러면 이 태블 어레이는 고객명 있는 데이터부터 블록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lookup은 지금 현재 찾을 값에 들어가 있는 열부터 정한다. 여기가 테이블 어레이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하실 때 이 관리 번호니까 이 관리 번호 여기서부터 정하면 돼요. 근데 여기 항목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라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특별한 경우는 물론 이제 함수를 구할 때 이 항목부터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T로 들어가는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함수를 쓸 때요. 그냥 데이터만 선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항목을 해주면 안 돼요. 얘는 여기서부터 자, 원하는 데까지 끝까지 하셔도 되고요. 원본 데이터까지만 내가 입력한 원본 데이터까지만 하셔도 돼요. 자, 뒤에는 뭐 상관없어요. 이 지역까지 가도 되고요. 자,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타나게 할게요. 만약에 얘네들도 나타나야 되겠다. 그럼 끝까지 하면 되겠죠? 그죠? 끝까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나타낼 게 뭐래요, 선생님? 파견 인원이래요. 파견 인원이 여기 있어요. 제가 테이블 어레이로 영역을 지정한 거부터 한번 세워봅니다. 여기서부터 지정을 했죠.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이 되겠네요. 파견 인원을 나타내려면 칼럼 인덱스 넘버가 6이 돼야 되고, 그죠? 그랬더니 6이 돼야 되고, 렌즈 룩업은 어떻게 해요? 뭐 정확한 데이터만 나타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용해주면 되겠죠. 잠깐만요. 6이 아닌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파견 인원 나타내라 그랬죠. 맞네요. 그죠? 자, 이렇게. 그러면 3명, 3이 나타나겠죠.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관리 번호에 대한 작업, 요 데이터가 나타나래요. 그럼 몇 열을 하셔야 돼요? 1열, 2열, 3열, 4열.
여기가 4값이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자,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면 얘가 날짜 데이터로 들어갔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홈에서 표시는 숫자는 어떤 게 나타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라면 나타나야 되겠다. 아니면 1번으로 해야겠다. 그럼 일반이나 숫자 하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를 클릭했을 때 아무거나 선택하면 그 해당하는 명수를 나타내 주는 거죠. 이렇게 얘를 하면 SO 1-1 예, 5 맞죠? 이렇게. 자, 목록을 선택했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열의 값이 나타나는 거예요. VLOOKUP 함수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조건부 서식 나왔어요. 이거 수식을 이용하는 건데 그냥 조건부 서식은 원래 일반 서식은 굉장히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조건부 서식 한번 스타일로 이해를 한번 파견 인원을 블록을 정한다면 자, 이거 안 배운 거니까 간단하게만 합니다. 이 수식을 이용하는 거는 조금 복잡한 함수식을 써야 되는 거니까 조금 복잡한 거니까 이거는 선생님께서 자격증 반에서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한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하는 거죠. 원하는 부분을 영역을 정해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 위에 홈의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만약에 나는 그냥 셀 강조 규칙으로 할 거야. 아무거나 아니면 상위 데이터로 이런 걸로 할 거야. 데이터 막대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데이터 막대. 그럼 만약에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그냥 가장 큰 값을 이렇게 차트 형식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그럼 한눈에 그 열에 대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주면. 그죠? 근데 이게 표시하는 거를 여러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블록을 다시 정해 볼게요. 조건부 서식에서. 나는 이거 색조로 표시하고 싶어. 네, 이렇게. 네, 색조로 표시하게 되면 아까 그거 해제가 안 돼서 2개가 들어갔어요. 2개가.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자, 이게 블록 정하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지우기가 있습니다. 자,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하면 규칙이 없어져요. 이게. 되셨죠?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블록 정하고 조건부 서식에서 다른 것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아이콘 집합도 있네요. 자, 아무거나 3방향으로 해볼까요? 이거 위에 거 아무거나 해보십니다. 자, 그랬을 때 3방향이 이제 숫자를 보면 이게 이렇게 생긴 것들 얘는 이제 기준을 뭘로 했느냐면 3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3을 기준으로 해서 3은 화살표로 이게 보통값이다. 그 다음에 그 이상값은 이렇게 표시했다. 이하값은 이걸로 표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부에 맞춰서 서식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해되시죠? 블록 정하고 자, 여기서 규칙 지우기로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고 자,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냥 조건부 일반 서식은 그대로 블록만 정하고 원하는 걸 선택해 주시면 표현이 되는 게 조건부 서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 요거는 이제 특정한 조건을 이용해서 그 행위라든가 뭐 이런 걸 표시할 때 사용하는데요. 자, 이거는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기본 함수 작업하고 이제 뭐 도형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또 형식을 만든다든가 하는 건 이 정도만 하시면 뭐 중급반에서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머지는 뭐 고급반에서 더 잘 배우실 수 있죠. 그죠? 자,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다음 달에는 제가 고급반 안 하는데요. 정수미 선생님이 하시는데 이제 고급반을 한번 신청을 하셨다면 거기서 이제 또 깊이 있게 제가 우리 견적서나 뭐 현금 영수증이 아니라 우리 이제 현금 저거 했죠. 그거 현금 출납인가요? 그런 것도 했고 했었죠. 자, 그런 거와 같은 이제 실무에 적용하는 부분으로 이제 배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필터 및 서식 이 부분을 지난번에 배웠어요. 배운 거를 데이터 관리하는 걸 한번 필터로 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시트를 하나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시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만든 거에서 자, B의 4에서 H의 12번지까지 복사를 해서 이 작업에 B2에다 붙여넣기를 해보래요. 자, 이 부분도 연습 삼아 해볼게요. 자, B의 4번지에서 B의 4번지 얘부터예요. 얘부터 원본 데이터. 그러니까 즉 함수로 풀지 않은 원본 데이터. 걔가 H의 12번지까지래요. 여기까지. 자, 이건 문제를 푸른 거예요. 그죠? 아까 문제 풀었잖아요. 이거 말고 이 원본 데이터만 복사를 해서 다른 시트에다 붙여넣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다른 시트에다가 붙여넣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블록을 정하고 컨트롤 C 하면 되겠죠. 컨트롤 C. 엑셀에서는 이제 복사해라 하는 게 이게 점선으로 선택이 됐다면 여기 영역이 선택이 돼요. 이 영역이 점선으로 나온다는 것은 컴퓨터가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시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다 하라 그랬어요? B2에다 하라 그랬어요. B에 툭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붙였네요. 근데 열폭이 맞지 않죠? 안 맞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홈에 클립보드 블럭에 여기서 붙여넣기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해서 이 열너비 얘를 선택해주면 얘가 이렇게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해제 이렇게 A열은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래요. 자, 여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 블럭 정해서 굵은 테두리 한 번 더 해주면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그죠? 시험에서는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업무에서 쓴다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밑에 굵은 테두리까지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봅니다, 선생님. 고급 필터를 이용을 하래요. 고급 필터 하면은 조건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저 조건이 뭔가 볼게요. 구분이 특수 스크리닝이 아니면서 비용이 이렇게 됐어요. 비용이 40만 원 이상인 자료를 또 특정하게 출력되는 거는 자료 관리 번호, 고객명, 작업일 요것만 나타나게 하래요. 머리가 복잡한 것 같아요, 갑자기. 자, 근데 조건 범위는 B의 14셀에다 해보래요. B의 14셀. 여기다가 조건을 만들래요. 자, 그러면은 먼저 제가 조건에 대한 항목을 복사해서 놓으면 된다 그랬죠? 자, 항목이 뭐예요? 구분하고 비용 단위 원이네요. 자,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자, 구분 얘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비용 단위원 얘죠. 컨트롤 C 해서 B의 14번지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밑에다 쓰면 되죠. 자, 조건을 한번 요거 두 개를 선생님들께서 한번 써보실래요? 제가 한번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조건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한번 써보세요. 자, ESC를 영역은 해제합니다. 자, 지금 여기 영역이 있죠? 영역. ESC를 영역 해제합니다. 다 쓰셨을까요? 자, 그럼 저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특수 스크리닝이래요. 그러면 여기다 특수 구분이 특수 스크리닝을 여기다 쓰면 특수 스크리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 스크리닝이 아니래요. 아니다 하는 거는 기호를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크거나 작거나 크거나 이 기호요. 관계연산자인 이 기호가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특수 스크리닝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놓고 특수 스크리닝이라고 씁니다. 특수 스크리닝 이렇게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특수 스크리닝 이건 특수 스크리닝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서 하니까 그리고의 의미죠. 아니면서 그리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은 줄에다 다음 여기 같은 줄에다가 다음 항목에 대한 조건을 여기다 씁니다.
근데 뭐래요? 비용 단위원이 40만 이상인 거래요. 이상이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하죠. 자, 크거나 같다, 40. 그래서 잠깐만요. 얘가 왜 나타났죠? 이렇게 40만이라 그랬죠? 자,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특수 스크리닝이 아니면서 비용 단위가 40만 이상인 그런 조건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B의 18번지에다 하래요. 여기다가 나타나래요. 근데 만약에 다 나타날 것 같으면 얘 항목이 다 나타날 거면 그냥 이제 고급 필터만 돌리면 돼요. 그쵸? 그런데 무엇이 나타나래요? 자, 자료에 관리번호. 이거 우리 제가 복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관리번호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고객명 클릭, 그리고 작업 클릭, 또 뭐죠? 작업일 데이터, 작업일 요 대기 4개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해서 B의 18번지에다 컨트롤 V 이렇게 일단 항목을 복사해 놓는다 그랬어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커서는 원본 데이터에다가 일단 놓고 아무데나 커서를 놓고 자, 데이터에 이제 고급 필터만 실행하시면 되죠. 데이터에 고급 필터.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현재 위치에다 할까요? 다른 장소에다 할까요? 결과값을요. 다른 장소에다 여기다 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 나타나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를 하고 자, 목록 범위는 잘 선택하는지 요 뒤에다가 커서를 놓으면 얘가 잘 선택해요. 왜냐면 아까 들어오기 전에 원본 데이터 안에 아무 데나 넣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얘가 데이터 있는 곳을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 놓고 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어디예요? 조건 범위는 B의 14번지에서 C의 15번지까지죠. 그죠? 그리고 복사 위치는 출력할 결과 내용은 얘예요. 여기 관리 번호에서부터 여기 작업일까지 얘를 드래그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해주면 그 해당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임동진, 고인돌, 최고봉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얘가 보니까 특수 스크리닝이 아닌 사람들만 나온 거예요. 보면은 특수 스크리닝 한우주 안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특수 스크리닝. 예, 김나래도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나머지 그러면서 40만 이하인 것들. 자, 여기서 그 데이터 중에서도 40만 이하인 것들만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다 되셨나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고급 필터의 결과를 채우기 없음을 하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블록을 정해서 위에 홈에서 채우기 없음 글꼴에 깡통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채우기 없음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표 스타일 보통 7을 적용하래요. 자, 얘는 홈에 표 서식에 가보면 누르면 보통 여기서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를 선택하라는 거죠. 확인.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이 부분 다 배워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실습을 한번 더 해보시니까 이해가 조금 더 가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선생님 요것만 해도 요것만 잘 풀어도 80점을 딸 수가 있대요. 500점 만점에서. 자, 피벗 테이블도 배웠어요. 그쵸? 자, 제가 아까 1번 문제 얘는 볼게요, 선생님. 1번 문제가
240점짜리래요. 요거 완벽하게 하면 240점이래요. 400점 넘으면 A등급을 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도전해 볼 만 하시겠죠. 그죠? 네, 이렇게. 자, 그럼 피벗 테이블 배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도 동일하게 복사 한번 해보래요. 이렇게. 자, 시트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렇게 플러스 버튼으로 해서.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들께서 시트 1에서 한 거, 얘 다시 복사해서 지금 추가한 시트에다 붙여놓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거기까지 해봅니다. 자, 여기 블록 정하고, 자, 컨트롤 C, 컨트롤 C. 그 다음에 지금 추가한 시트를 선택하고, B의 2번지 클릭하고, 컨트롤 V. 그리고 나서 홈에 클립보드에 붙여넣기 해서 선택 붙여넣기 해서 열너비 해주고, 자, 그리고 A열은 조금 좁혀주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단. 그죠? 자, 그리고 얘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은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합 같은 경우에는 열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요약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피벗 테이블은 행과 열을 요약을 기준으로 시켜가지고 행열을 기준으로 해서 원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요약을 시키는 거죠. 그죠? 물론 부분합도 열 기준으로 해서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요약을 시킨다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처럼 한번 저랑 다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우리 선생님 이 밑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다른 장소에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밑에다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먼저 커서를 항상 데이터 있는 곳에다 놓고 데이터에다 놨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은 블록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삽입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이라고 여기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선택 영역이 잘 선택을 했는지 표 범위, 피벗 테이블로 사용할 영역이 잘 선택되어 있는지 커서가 여기 있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선택된 걸 볼 수 있어요. 표 범위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새 워크시트에다 하겠느냐. 이 시트가 워크시트죠. 말하자면 그죠? 요거 작업하는 이 부분을 워크시트라고 그러는데, 자, 새 것에다 하겠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에다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기존에다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 기존에다 하고 위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위치를 여기 클릭을 하고, 자, 우리는 여기다 만들게요, 선생님. 자, 여기 B의 2번지에다 만들어 봅니다. 자, B의 2번지. 여기다 해볼까요? 이건 새 시트니까 B의 2번지니까 우리는 여기다 만들까요, 선생님? 여기다 만들게요. C의 13번지 정도에다 만들까요? 아니면 뭐 B의 13번지? 아무데나 할게요, 선생님. B의 13번지에다 여기에다가 얘처럼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창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리고 얘를 보면서 우리는 그대로 만들어주면 되죠. 자, 제가 이 열에 나타난 것을 먼저 확인해 보자 그랬어요. 열의 홈 클리닝, 특수 클리닝, 사무실 클리닝 이런 게 나타났네요. 이게 항목이 뭐예요? 구분이죠. 구분. 그러면 구분을 여기서 구분을 열에다 갖다 놓으면 일단 열에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여기 뭐가 있어요? 행에는 작업일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작업일을 행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다 그랬죠. 그럼 일단 위치가 됐어요. 갖다 놓는 거. 자, 항목을 열에다가 놓을 건지 아니면 항목을 행에다가 놓을 건지 그걸 결정하시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지금 보여주시는 뭐라 할까요? 이 창에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값은 계산하는 함수를 갖다 놓는다 그랬죠. 여기 보시게 되면 계산이 어떻게 됐나 볼게요. 홈클리닝 이 항목에 대해서 고객명의 개수를 구했고 그 다음에 비용 평균에 대한 평균을 구했어요. 그리고 얘를 순서대로 갖다 놓으면 돼요. 먼저 고객명의 개수부터. 자, 고객명 어디 있어요? 얘죠. 얘를 값에다가 계산할 걸 갖다 놓고 함수는 뭐를 써요? 개수래요. 개수. 근데 여기 개수 알아서 해줬으니까 고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비용 평균에 대해서 비용 단위원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비용 단위원 얘네요. 얘를 갖다 놓고 계산할 걸 여기다 갖다 놔요. 갖다 놨는데 얘가 평균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눌러서
갓필드 설정으로 간다 그랬죠? 갓필드 설정에서 평균을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확인해주면 얘가 비용 평균 이렇게 나왔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일정 끝났어요. 저는 얘를 엑셀 닫아볼게요. 자, 그리고 얘대로 고쳐주면 돼요. 자, 먼저 구분이 열 레이블에 들어갔네요. 여기 클릭하고 구분 써주면 되고 행 레이블 클릭하고 작업일 되죠.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고객명 개수네요. 근데 평균 비용 단위원인데 얘는 평균 비용만 나타났어요. 그럴 때는 이 평균 비용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갓필드 설정했던 부분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평균이 아니고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럼 최대값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함수식을 선택해서 고쳐줄 수가 있고요. 사용자 지정 이름이 나타나는 게 여기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안 나타나면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가로 열고 단위 원 이렇게 해주면 항목에 얘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개수도 합으로 구해라.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합계를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죠? 취소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일을 그룹화를 하래요. 우리 1번까지 다 했어요. 2번 보면 작업일을 그룹화해라 그랬으니까 작업일이 여기잖아요. 자, 이 연월일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 데이터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합니다. 자, 연월일 있는 곳에서 자, 마우스 우클릭 그룹 들어가면 되겠죠. 그룹. 자, 시작일이 언제예요? 여기 보니까 4월 1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4월 9일이 아니라 1일로 써주면 되겠네요. 4월 1일. 그 다음에 종료일이 끝값이 얼마예요? 4월 30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4월 30일. 여기 맞네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일자가 4월 1일에서 4월 10일, 4월 11일에서 4월 20일 이 단위가 이렇게 10일 단위로 바뀌었어요. 일자가. 그죠? 일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2를 선택하고 월은 선택 빼고 이렇게 일자만 파랗게 하고 일자가 단위가 얼마씩이에요? 10일. 10일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월이 바뀌었다. 그럼 월. 분기가 바뀌었다. 그럼 분기. 초라면 초, 분. 요 예를 여기서 잘 선택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1 단위로 10일씩 바뀌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2022년 4월 1일에서 4월 10일, 10일 단위로 자, 시작값, 끝값. 똑같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다음에는 여기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 셀은 이걸로 하래요. 자, 얘는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이 안에 데이터에서 커서를 놓고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갔었죠. 여기 피벗 테이블 옵션. 자, 좀 골치 아파요. 그죠? 메뉴들이 많으니까. 자,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여기 메뉴가 있어요.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을 해라. 얘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빈 셀에다가는 별 3개를 하래요. 여기 빈셀 여기 있죠? 빈셀 여기다가 별 3개를 넣고 저는 얘 체크한 거예요. 자, 체크하고 별 3개 넣겠습니다. 별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면 행의 총합계는 지우래요. 그러면 요약 및 필터 이 탭을 선택을 하고 행의 총합계 얘 체크 해제해 주면 되죠. 얘 지우라 그랬으니까 얘를 체크를 해제합니다. 요약 및 필터를 선택하고 얘를 체크 해제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얘가 얘처럼 만들어져야 돼요. 일단 그죠? 그리고 이제 정렬을 해야 되겠네요. 얘랑 똑같이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대부분 데이터가 어떻게 됐어요? 다 가운데 정렬이 됐어요. 여기가 데이터가. 그리고 숫자 있는 부분만 컴마가 들어간 거 보니까 회계서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C의 16번지부터 이 데이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블록을 얘네도 가운데 정렬인가요?
그러면 전체 가운데 정렬 할까요? 자, 이렇게 블록을 정합니다. 자, 블록을 정하고 일단 가운데 정렬합니다. 자, 홈에서 가운데 정렬하고 다음에 이 숫자 있는 부분들만 블록을 정해서 회계소식으로 합니다. 회계소식으로 하게 되면 숫자 부분들만 회계소식이 되겠죠. 문자는 회계소식으로 안 들어가겠죠. 왜? 별은 문자이기 때문에 회계소식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숫자만 회계소식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네요.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홈클리닝, 특수클리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렬이 틀려요. 그죠? 그러면 구분해서 여기서 구분해서 자, 얘는 히읗이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내림차순이에요. 즉 디센딩 소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림차순을 선택을 해서 홈클리닝, 특수클리닝, 사무실 히읗 해서 기억하죠. 오는 순으로. 그러면 데이터가 맞나요? 3, 28만 원, 2, 114만 원. 똑같죠? 그죠? 뒤에도 보면 41만 6,667원. 비용 단위, 사무실 클리닉 다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이렇게 행과 열을 정하고 행과 열을 정해가지고 원하는 부분들을 이제 갖다 놓고 식은 원하는 항목들을 구할 것들을 이제 합계 맨 끝에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시그마 모양 있잖아요. 거기에다 계산할 것들을 갖다 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정렬을 하거나 그룹화를 하거나 하시면 되죠. 소트를 하거나 되셨나요? 자, 그래서 얘는 못하겠네요, 선생님. 그죠? 이것도 차트는 자세한 이런 걸 배우고 싶으시면 자격증반에서 그래서 이게 차트는 별로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엑셀에서 가장 잘 만들어주는 게 또 차트죠. 그냥 일반 우리가 OA 프로그램들 중에서 차트를 가장 잘 만들어주는 게 이 엑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차트를 많이 사용하는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차트를 잘 배워두면 되겠죠. 그건 자격증반에서 잘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 달 동안 우리 중급반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